하면서 막 그쵸? 예, 침묵, 그쵸 침묵. 그래서 학습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중학년부터 영어를 좀 그쵸? 예, 시작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죠? 아, 영어는 너무나 학습 과목, 영어 이꼴 예, 시험 점수를 요하는 학습 과목이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하면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역포자를 만드는 교육을 지금 해오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행복한 영어 수업 과정이 좀 즐거워야 된다. 아이들이 영어라는 학습을 하면서 이게 물론 고단한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래도 좀 즐겁고 재미있게 이것들을 좀 과정들을 헤쳐나가야지 않을까 하는 교육 철학. 두 번째, 행복한 영어 수업을 지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원에 전기세를 내준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마음속으로 손들어주세요. 마음속으로 학원에 전기세를 내준 적이 있는 것 같다. 스스로 한번 자문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학원에 전기세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자, 학원에 전기세를 내줬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 아이를 학원에 보낸 시간에 비례해서 내 아이의 어떤 성취도가 그리고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지 않을 때 현타가 오면서 나는 지금까지 학원에 전기세, 수도세, 내재원 관리비를 내준 건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그죠 자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굉장히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학습 결과물. 학원에 영어 학원에 한 달, 6개월, 1년 보내면요 그 시간에 비례하는 어떤 실력이 쌓아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 좀 점검하고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파머스 영어가 지향하는 세 가지 교육 철학은요 스피킹 중심의 행복한 영어 교육으로 명확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 세 가지가 교육 철학인데 이따 저와 함께 수업을 한번 들어보실 거잖아요. 그 수업 안에 이 세 가지의 교육 철학이 잘 녹아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관전 포인트. 오늘 세상 아주 그냥 까다롭고 비판적인 소비자의 시각으로 아이들이 받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베트남 글로벌 캠퍼스 하노이에 국제학교 들어가 있고요. 저희 전국에 700여 개 캠퍼스를 넘어서 지금 이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광주 송정 캠퍼스 우리 원장님께서 보니까 학부모님들과의 유대관계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학원을 운영하시는 내공도 보통이 아니세요. 제가 정말 수많은 학원에 다녀봤기 때문에 학원 정말 입구부터 들어오면서부터 그 학원이 잘 되는 학원인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촉도 발동을 하고. 자, 근데 우리 송정 캠퍼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오늘의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오늘의 자리라는 거는 이런 이벤트적인 학부모 설명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님들 모셔놓고 정말 준비된 상태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오픈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교육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저희 파머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어요. 무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근데 4년 동안 엄청 많은 시간을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사실 원장님께서 이제 프랜차이즈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한 말씀으로요. 원장님들이 프랜차이즈 감행하시고 이런 거는요. 사실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굳이 여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학원도 아닌데 여기 되게 잘 되고 있는 학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굳이 원장님께서 돈을 투자해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건 여러분들 시대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 변화에 부응하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무기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도입을 하신 거거든요. 원장님의 그런 열정과 노력을 정말 높이 사고요. 앞으로 본사에서도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본격적인 이제 얘기에 앞서서 여러분 입시와 영어 교육 환경 좀 궁금하신가요? 어떠세요? 입시 좀 궁금하신 분 계세요? 그럼 입시? 입시 좀 궁금하세요? 자, 그럼 입시 궁금하시는 학부모님 그 자녀 입시까지가 몇 년 정도 남으셨나요? 혹시? 4년. 얼마 안 남으셨네요. 4년. 자, 그 앞에 계신 분은 몇 년 남으셨어요? 그 앞에 계신 분. 네네네, 어머니. 입시까지? 점점점. 계산 잘 안 되시죠? 연산. 입시까지 4년 남았다는 건 어떤 산식이에요, 어머님? 어떻게 4라는 숫자가 나왔죠? 4라는 숫자. 여러분들 자녀 입시까지 몇 년 남았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숫자가 계산되시나요? 계산 안 되시나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숫자가? 숫자가 또 계산되시죠? 몇 년 이렇게. 4라는 숫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원장님? 원장님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서 죄송합니다. 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죠?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죠. 내 아이의 지금 학년에서 이렇게 이제 고3 때까지 이렇게 보통 계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산식으로 자녀 입시를 계산하시면 내 자녀의 재수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은 낮아질 것 같으신가요?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식으로 계산하시면 우리 아이가 재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짧고 굵게 오늘 대부분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신 것 같아요. 혹시 중학생 이상 학부모님들 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중학생 학부모님 많이 오셨네요. 그러면 조금 얘기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입시와 영어교육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학생 정도 학부모님들까지 아셔야 될 좀 이렇게 상식, 요즘 입시 얘기 짧고 굵게 한 10분 정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오래 안 합니다. 10분 정도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2028학년도, 즉 새로운 대입 제도 하에서 대입 시험을 치를 겁니다. 요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새로운 대입 제도가 언제 확정됐는지 아세요? 작년 말에 확정됐어요. 왜? 우리나라의 대입 제도는 몇 년 예고제? 몇 년 예고제? 제가 다 정답 알려드려요, 여러분. 몇 년? 4년 예고제. 우리나라의 대입 제도는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이 되는 해에, 몇 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내 아이가 4년 후에 치르는 대입 제도가 확정되고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2028학년도 즉 지금의 중3 아이들이죠. 네, 지금의 중3 아이들이 이제 2028학년도부터 새로운 대입 제도에서 대입을 치를 건데, 대입 제도가 한번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게 어떤 정도의 교육 시장에 임팩트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학력고사 세대에 있으시면 마음속으로 손들어주세요. 학력고사 세대는 마음속으로 손들어주세요. 네. 학력고사에서 수능이라는 걸로 우리나라의 대입 고사가 바뀌었어요. 몇 년도? 90? 기억나시죠? 네. 네. 94학년도부터. 예, 94학년도부터. 그쵸? 예, 그래서 학력고사에서 수능이라는 시험으로 바뀌었던 그 해,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혼란 어땠을까요? 도대체 수능이라는 게 뭔 시험인데? 예, 굉장히 혼란이 있었겠죠? 그런 어떤 변화가 2028년도에 일어난다고 예고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또 사교육시장이 촉각을 문득 세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수능이 폐지된대. 아니면 고등학교 내신이 완전 절대평가된대.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했으나 막상 뚜껑 열어보니 지금의 대입제도와 큰 틀에서 변화된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조금씩은 물론 바뀌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쫙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는 순간 어떤 느낌 드세요? 웬일이야,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런 느낌 드세요? 별 느낌 없으시죠? 네, 별 느낌 없으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의 대입제도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봐도 사실 그렇게 정보가 비교되면서 감흥이 딱히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의 대입.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도요, 지금의 대입과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변하는데 그 축구 경기의 룰이 언제 정해진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축구 경기의 룰이 정해져야 어떤 전략을 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로 좀 주목해 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의 입시 제도를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전형 뭐가 있다, 여러분? 수시와 정시. 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수시와 정시가 있죠. 자, 수시로 대학 가는 아이들 어떤 성적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첫째도 내신, 둘째는 내신입니다. 자, 셋째는 내신입니다. 네. 여러분, 수시로 대학 가는 아이들이요, 생기부 필요 없어요. 일단 내신이 좋아야지만 그 아이들 데리고 생기부도 보는 거지 생기부가 좋다고 부족한 내신을 메꿀 수 있냐? 절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물론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내신 잘 챙겨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과 성적 기반의 어떤 이제 수시로 아이들 대학을 갈 때는요,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은 9등급 상대평가거든요. 아직까지는 9등급 상대평가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대학교 가서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 좋을까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좋을까요? 이거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네, 고속버스, 지하철? 지하철 몇 호선? 2호선. 그렇죠, 2호선. 저는 끊임없이 아이들 세뇌를 시켰습니다. 지하철 타고 학교 다니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세뇌 중요합니다. 세뇌. 자, 그래서 지하철 2호선 정도를 타고 다니려면 또는 그냥 지하철,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려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 몇 등급 정도는 돼야 된다? 몇 등급 이내? 2등급 이내는 돼야 되는데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어요? 이게 내신 9등급이 아니라 몇 등급 상대평가로 선진화된대요? 5등급 상대평가로 선진화된다는데
5등급으로 상대평가가 선진화되면 아이들 몇 등급 정도 돼야 지하철 타고 다닐까요? 근데 무조건 1등급. 왜 1등급? 이거 되게 선진화된 건가요?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인지는 1등급을 맞아야 되니까 그쵸? 어쨌든 내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내신 반영 비율을 볼게요. 여러분들 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는요. 고1, 고2, 고3 언제 제일 열심히 노력하면 됐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좀 가능했어요? 역전이 좀 가능했어요. 그죠? 대입에서. 자, 근데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주요 대학들 100. 100이 많이 보이죠? 100이라는 숫자. 이게 뭐냐면요. 내신 반영 비율이 고1, 고2, 고3 20%, 30%, 50% 이게 아니라 어떻다? 똑같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즉,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성적이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나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고3 때, 고3이 입시야, 고3 때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내신 챙겨가지고 수시로 대학 가려면 언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성적부터가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되셨나요? 예, 고1 내신부터. 저는 최근에 입시를 치렀습니다. 제가 치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 누가 치렀을까요? 저희 아이. 예, 그 정도 나이는 돼 보이죠, 여러분? 어제 설명했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이 얘기를 딱 멘트를 하니까 어떤 엄마가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커피 쿠폰 하나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작년에, 막내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 큰아이가 작년에 이제 경기도 일반고에서 이제 수시 전형으로 이제 대학을 수능을 치렀는데 정말 저도 정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저도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실제 아이 키우면서 역전 절대 힘들고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등급 나오는 과목을 많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등급 나오는 상대평가 과목이 고1, 고2 때 많고 고3 때는 어때요? 과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등급에서 어떤 역전을 할 수 있는 등급받을 수 있는 과목이 몇 개 없어요. 고3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내신 성적 쫙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잘했더라고요. 그게 영향을 미쳐서 뒤로 갈수록 좀 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내신부터 잘 챙겨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대학들이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이제 아버님은 없으신 것 같은데 어머님들 나중에 사위감, 며느리감 고르실 때 나는 연봉이 제일 중요해. 다른 거 필요 없어. 연봉이 짱이야. 연봉만 보고 고르실 분 계세요? 사위감, 며느리감 고를 때 나는 연봉만 본다. 아무도 없으시죠? 뭐도 보실 거예요, 여러분? 뭐 보실 거예요? 어머님 뭐 좀 보실 거예요? 사위감, 며느리감 고를 때. 이거는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거예요. 뭐 좀 보실 거예요? 머리숱? 아니면 뭐 보실 거예요? 외모? 인성. 요 얘기를 하실 때 살짝 어머님들이 약간 주춤거림이 있으세요. 혹시 내가 우리 박한 양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네, 저는 머리숱. 네. 어쨌든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선발하는데 성적이 우리는 제일 중요해. 무조건 성적만 볼 거야. 이런 대학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대학들도 사실 이 친구의 여러 가지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다면적인 거, 그죠? 성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적도 수능 점수도 보고 싶고 내신 점수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뭐 봉사활동 이런 것도 보고 싶고 얘가 무슨 책 읽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한데 수시로 대학에 가는 전국에 있는 일반고의 한 1등급, 2등급 이내의 아이들 있죠? 얘네 잘한 아이들이잖아요. 왜? 잘한 아이들. 자, 얘네 수능 성적은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요. 내신 잘 받았는데 수능까지 잘 봐버리면 훨씬 기회의 장이 넓게 펼쳐집니다. 즉, 인서울에서 정시 비중이 확대됐는데요. 사실 정시만으로도 대학 갈 수 있죠. 수시만으로도, 그러니까 수능 안 보고요. 수시만으로 대학 가는 애도 있어요. 이번에 제 친구 아들이 과거 나와서 수능 안 보고 그냥 수시로 고등학교 2학년 조기 졸업하고 대학 갔거든요. 미대 갔거든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 재수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죠. 패자로 할정도 필요하고 내신 망쳐버리면 대학 가는 기회가 전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시도 이제 존재하죠. 그런데 정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에 갈 때쯤 정시로 대학을 많이 가는지 비중이 그리고 수시로 많이 가는지 그런 비중들을 좀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좀 짜시면 좋겠죠. 자, 어쨌든 수시로 내신으로 잘 받는 아이들도 정시 성적까지 본다는 거죠. 대학들이. 물론 수시 점수만 보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좋은 학교들은 다양하게 보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요.
수시 전형에서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요구한단 말이죠. 너 수능 1등급이야? 우리 학교 지원해. 근데 이때 나중에 너 수능 점수도 우리가 좀 봐야 돼. 예,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복수형 탐중 3합7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3합7? 그렇죠. 세 개를 합쳐서 그 등급의 합이 7등급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얘가 국어 망했어. 1교시 망했어. 3등급 나왔어요. 원래 1등급 떴는데 3등급 떴어요. 국어 영역으로 수학도 3등급 떴어요. 두 개 합쳐서 몇 등급? 2합 6이 만들어졌는데 나머지 한 과목 중에서 몇 등급 나와야 될까요? 1등급이 나와야만 되는 거죠. 의대는 이 수능 최저가요. 의대는 4합 5 막 이래요. 그러니까 1, 1, 1, 2 그죠? 과목 수가 늘어나면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뭐 2합 4, 2합 5 이런 거보다. 어쨌든 3합 7 요 정도 이제 요 정도인데 많은 일반고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요. 어떤 과목으로 1등급을 좀 전략적으로 맞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어떤 과목으로? 영어. 그렇죠. 예. 찍으셨나요, 여러분? 왜 영어죠? 왜 영어로 1등급을 맞으려고 했을까요? 영어가 만만해? 영어가? 그렇죠. 영어가 절대평가여서 아이들이 영어는 어때요? 절대평가라는 건 90점만 넘으면 나는 안정적인 1등급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른 애들 점수 결과를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영어는 무조건 90점 이상이면 절대평가여서 수능에서 아이들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안정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의 아이들이 중학교 때 영어 좀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도시락 먹기 전에 보는 과목들 중요하잖아요. 국어 수업. 국어 수업 많이 집중하잖아요. 고등 가서. 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저희 아이가 치른 수능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저희 아이가 치른 수능이 무슨 수능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수능. 불수능이 아니에요. 용암 수능이었어요. 불수능이 아니었어요. 용암 수능. 제가 작년 우리 아이가 이제 수능 봤던 날 기억납니다. 저희 아이는 용인에 있는 기흥고등학교라는 그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렀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저도 이제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 시험 시간 이제 다 끝나가서 이제 아이 픽업하러 이제 거기에 갔는데 저희는 그날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날 수많은 인파가 거기 이제 모여 있었겠죠.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 지금 12년 이제 공부해서 수능이라는 시험장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경험해보세요. 진짜 되게 떨리고 많은 생각들이 나거든요. 얘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얘를 키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면서 그래서 맨 처음에 교문 앞을 딱 나서는 그 아이의 표정이나 이런 거에 모든 엄마 아빠가 어때요? 시선이 꽂혔겠죠. 그죠? 근데 여자아이가 나왔거든요. 딱 그 교문은 제일 처음 나온 아이가 여자아이였는데 얘가 딱 이제 어딘가에서 엄마랑 눈이 마주쳤나 봐요. 누구야? 그러고 이제 엄마랑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울어요. 대성 통곡을 한 거. 대성 통곡을. 누구도 울었을까요? 거기는 하는 엄마들이에요. 진짜 너무 그때 생각하면 너무 짠한데 작년에 어쨌든 수능이 용암 수능이었다. 자, 여러분 보실게요. 왜 용암 수능이었는지. 국어 수학은 상대평가잖아요. 여러분 영어 점수 한번 보실게요. 영어 1등급 비율. 자, 2022학년도 1등급 몇 퍼센트? 6.25%. 그 다음에 2023년도 7.83%. 즉 보통 상대평가에서 1등급 컷이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몇 프로? 4%잖아요. 근데 영어 점수 보면 확실히 3%보다는 좀 더 비율이 높단 말이죠. 근데 작년에 영어 1등급 비율 보실까요, 여러분? 4.7% 몇 명? 600명. 전국에 한 600명 정도가 1등급 받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절대평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절대평가니까 영어 그냥 슬슬 하지. 그죠? 절대평가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난이도 조절을 실패해버리면 저 4.71%도 안 나올 수 있는 게 절대평가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영어를 만만히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쵸? 안 되죠. 우리 아이가 그만큼 잘하면 모르겠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가 이제 조 비율에 속해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지금 지하철을 타고 어쨌든 학교에 열심히 가고 집에 나오고 있어요.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입 얘기는 이제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요 정도 좀 흐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좀 내려와 볼게요. 중학교 얘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들 많으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쵸? 우리 아이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시험 보죠. 중1 때부터 이제 시험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이런 시험들. 자, 이제 평가의 방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자, 정리해서 4글자로 요약하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 흐름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다? 의사소통, 실용영어. 이쪽으로 가고 있다.
제가 이제 어제 대표님이랑 이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저희 대표님이 이제 개인 비서로 활용하는 챗 뭐죠 여러분? 챗 GPT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뭐 유료 버전으로 5.0 버전이 나와가지고 제 앞에서 이제 막 걔랑 대화하는 거를 보여주셨는데요. 아 이제 정말 정말 이 학원 산업도 위기라는 게 많이 느껴질 정도로 성인 영어 시장은 이 몇 년 사이에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명령어로 이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영어와 한국말로 같이 말해줘. 그러면 모든 대답을 영어와 한국말로 같이 말해주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연설문 형태로 바꿔줘. 그럼 연설문 형태로 바꿔주고요.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내 발음과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이거 다 알려줘요. 다 하나씩 선생님처럼. 자, 어쨌든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독해 이런 거 뭐 번역 이런 거는 진짜 곧 사라지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 방향 의사소통 실용 영어로 가고 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실용 영어를 하면 여러분 영어는 한 과목인 것 같지만 한 과목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어 안에 뭐가 있죠? 문법도 있죠. 독해도 있죠. 듣기도 있죠. 말하기도 있죠. 쓰기도 있죠. 단어도 외워야 되죠. 영어 한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실용 영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더 가까울까요? 듣고 말하고 쓰고 이게 이제 실용 영어에 가깝죠. 자,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 이런 수행평가를 치릅니다. 중간기말고사 말고 이제 평상시에 지역 축제에 대한 짧은 글을 쓰는 건데요. 조건이 4가지예요. 1번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행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을 써라. 2번 수요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2개 나오는 형태의 문장을 한 번 이상 써라. 3번 헵트 또는 돈헵트 중에서 한 가지 표현을 써라. 4번 축제의 대략적인 시기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써라.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글쓰기를요. 우리 아이들이 챗 GPT 찬스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 시험 당일날 선생님이 토픽이 뭔지 몰라요.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세요. 생전 처음 보는 주제에 관한 글을 써서 영어로 써서 제출하는 것까지 이런 이제 수행평가들을 아이들이 치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분들 문제 없으시죠? 네, 문제 없어야겠죠. 네, 이런 식의 이제 중학교 때부터 수행 평가를 우리 아이들이 치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예전에는요 달달달달 어떤 영어를 이해시키고 개념으로 이해시키고 그리고 문제를 풀게 하는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을 길러주면 학원 원장님들, 부모님들, 학부모님들한테 원장님 감사해요 얘기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문법을 이해시키는 건 너무나 기본이고요. 이 이해한 문법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영작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것까지를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거죠. 즉 서술형 내신 비중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중학교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아이들 중학교마다 사실 이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내 주변 중학교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되지만 보통은 한 이제 6대4 이 정도의 비율로 지필평가, 수행평가 요렇게 이제 평가 반영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서초 캠퍼스에서 한번 설명이 진행했는데요. 그 인근의 뭐 대청중학교나 이런 곳은요. 수행평가 100으로 영어 평가합니다. 소위 말하는 교육특구는요. 수행평가 비중이 훨씬 높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정리하면 우리 아이들 객관식 지필평가에서도 배점이 높은 건 마지막 주관식 3문제, 4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쓰고 말하기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험영어, 실용영어 옛날에는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문제풀이 스킬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옛날 방식 그리고 요즘 실용영어 듣고 말하고 쓰기를 해야 하는 이런 과정 중심의 평가의 어떤 교육 체계 하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게 더 가르치기 어려울 것 같으세요? 듣고 말하고 쓰기까지 가르치는 게 어렵죠 여러분. 그쵸?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요 독해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문법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듣고 말하고 쓰기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죠, 그쵸? 훨씬 어렵죠. 아이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듣고 말하고 쓰기까지 하는 게 사실 더 어렵죠. 물론 여러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셔서 집에서 우리 아이한테 영어 노출, 영어 사용 많이 시켜주시면 우리 아이도 안 보내셔도 영어 아마 잘할걸요? 이중 언어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가정 환경이 많지 않죠, 여러분?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쵸? 사실 이 문제, 이 이슈는 뭐냐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실 시간입니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왜 잘하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들은 게, 듣고 자란 게 한국말이고 말해본 게 한국말. 여러분들이 미국에 태어나셨어도 한국말 잘하실까요? 아니죠. 그럼 영어를 잘하시겠죠. 그쵸?
많이 노출되고 많이 사용을 해야 잘할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학원에 있는 시간 동안 많이 노출되고 많이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자, 문제는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수학적인 DNA가 타고난 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나중에 뛰어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언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로 그렇게 DNA 타고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과 노출만으로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실용영어, 입시영어 우리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자, 관통하는 컨셉 기억해 주세요. 실용영어, 입시영어 뭐가 더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실용영어에 대한 니즈가 강하세요.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영어 자연스럽게 그냥 아직까지 성적 이런 그냥 듣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우리 아이가 4학년 되고 5학년 돼서 애들 이제 받아오는 그죠 숫자 몇 자리죠 보통? 숫자 3자리 아닌가요? 여러분들 상위 1%. 숫자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이제 커지면서 실용영어에서 이제 그 니즈가 어디로 갈아탄다? 입시영어 쪽으로 이제 가기 마련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교육 환경에서 적어도 중1부터 고3까지 한 6년 정도는요. 사실 영어를 뭐로써? 의사소통의 도구보다는 어떤 입시 어떤 학습 과목으로서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에 맞춰서 살짝 우리 아이 영어 교육 방향을 잘 판단하고 조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체계적인 학습 과정. 자, 이 체계적인 학습 과정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실용영어랑 입시영어랑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갈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영어 유치원은 보통 어디에 무게중심이 확 쏠렸죠? 실용영어. 영어 유치원 출신 아이들이 끝까지 영어 잘할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노출은 저학년 어릴 때부터 많이 돼서 실용영어 정도, 간단한 회화 이런 것들은 훨씬 아이들이 이제 잘하는데 우리 문법이라든가 독해라든가 사실 이런 쪽으로는 아이들이 구멍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 과정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영어 훈련을 누가 주도해야 된다? 학생이. 아무리 수영 강사가 마이클 펠프스면 뭐합니까? 마이클 펠프스는 수영을 굉장히 잘하죠? 근데 아무리 그 수영 강사가 내 아이의 강사가 그 사람이어도 내 아이가 직접 수영을 하지 않고 그 강사한테 귀로 듣기만 해서 내 아이가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그렇죠? 누가? 내 아이가 내 아이의 입으로 말을 하고 내 아이가 내 귀로 우리 아이의 귀로 집중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직접 손으로 글로 써보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거쳐야만 쌓여야만 실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그러면 파머스 영어에서 아까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어떻게 살려서 아이들한테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수업 시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고 얻은 통계 결론은 바로 뭐다? 내 아이가 학원을 통해서 가장 실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분야는 뭐다, 유리? 스피킹. 여러분들도 맞으신가요? 동의하시나요? 아니세요? 여러분들 스피킹 아닌가요? 이건 이제 전국 학부모님들의 니즈입니다. 저기 어디 땅끝마을이나 아니면 저기 송파에 사는 엄마들이나 다 스피킹. 자, 근데 2위가 가끔씩 바뀌어요. 2위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리스닝 또는 라이팅. 어떨 때 리스닝 나올까요, 2위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계시면 1위 스피킹, 2위 리스닝 나와요. 이 6가지 물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 스피킹과 리스닝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어떨 때 라이팅이 나올까요, 여러분?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학부모님들 더 많이 계시다. 그러면 2위가 뭐로 바뀐다? 라이팅으로 바뀐다. 왜죠?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그렇게 간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라이팅 잘해야 되는데 이런 니즈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영어는 한 과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이가 영어 사교육 한 몇 년 정도 예상하세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 영어 몇 년 정도면 졸업할 수 있을까요? 7년. 일단 7년이면 너무 땡큐죠. 7년 정도 사교육비 들어가고 영어 졸업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너무 땡큐 아닌가요? 그죠? 한 10년 정도 잡아볼게요, 저희. 10년 정도 잡으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시작하는 그 첫 해부터 10년 후까지 여기 있는 이 6가지 영역이 골고루 육각형을 이루면서 발달해 나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상위 1% 가능할 수 있지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이 그 파닉스 이제 시작했는데 음가 리딩 시작했는데 이제 막 알파벳 A 보고 막 이렇게 읽어요, 아이가. 근데 이제
어머님 이제 원장님 전화해가지고 원장님 여기 학원은 뭐 따로 문법 같은 건 안 하나요? 파닉스 뭐 쓰기는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님들 더러 계십니다. 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냐면요. 지금 우리 아이 고3이어가지고 수능 기출문제 딱 풀고 있는데 방에서 엄마가 가서 뒤통수 탁 때리면서 야 너 빨리 화상영어 해야지 막 실용영어 해야지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어떤 연령대에 따라서 그쵸? 따라서 비중이 중요해지는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가성비 있게 해야만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의 어떤 그죠? 마무리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파머스 영어에서는요 초등 과정에서 물론 이 6가지를 골고루 다 프랙티스 합니다. 하지만 초등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하는 거는 뭐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듣기와 말하기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나요? 음악 플레이리스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각자의 플레이리스트 요새 좀 즐겨 들으시는 음악 우리 어머님 저랑 누님 네 어머님 혹시 즐겨 들으시는 음악 이거는 주관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어머님 즐겨 들으시는 음악 혹시 있으세요? 요즘 좋아하는 음악 그 옆 뒤에 계신 어머님 네 즐겨 들으시는 음악 요새 음악 들을 시간이 없네. 네 자 그 옆에 계신 우리 모자 쓰신 어머님 즐겨 들으시는 음악 없으실까요? 있어요. 네 뭐가 뭐예요? 선지오커트의 OST. 네? 뭐요? 선지오커트의 OST. 제가 드라마인가요? 네. 죄송해요. 제가 몰라가지고 제가 눈물의 여왕까지밖에 제가 몰라가지고 OST 많이 들으세요? 거기에서 이제 OST 중에서도 좀 꽂히는 노래가 있으실 텐데 그 노래 제목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소나기. 네. 그러면 가사 한 줄. 네. 보통은 이제 여기서 막히십니다. 대부분 막히십니다. 네. 자, 가사 한 줄.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요새 뭐 아이돌 중에서는 아이브를 좀 좋아하는데 그 아이브의 노래를 제가 엄청 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IM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엄청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가사 제가 기억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넌 그냥 믿으면 돼. 뭐 이런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제가 많이 들으면서 집에서도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틀어놓고 아이들도 같이 듣는단 말이죠. 네, 누가 더 이거 잘하죠? 누가 가사 따라하고 있죠, 줄줄? 애들 다 따라하잖아요, 애들, 그쵸? 막 요새 영어 가사, 뭐 랩 가사 얼마나 속사포처럼 다 따라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능력 뭐예요? 듣기, 말하기, 뭐가 좋죠, 이 아이들? 습득력, 어리면 어릴수록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저와 세대가 다르신데, 네. 어쨌든 저는 굉장히 퇴화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쵸? 예, 고3짜리 친구랑 초등학교 1학년 아이랑 같이 영어 파닉스 배우면 누가 더 발음 좋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훨씬 좋죠. 이때 해야지 되게 가성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듣고 말하기. 근데 우리는 다 언제 했어요? 듣고 말하기? 대학 들어가서. 중학교 때부터 하셨나요? 저희 때는 대학 가서 했어요. 대학 가서 막 YBM 이제 파고다 어학원 이런데 종로 이런 데 가서 원어민 선생님 한 명이 쭉 돌아가면서 너 주말에 뭐 했어? 너 주말에 뭐 했어?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을 했단 말이죠. 예. 자, 어쨌든 자 이때 해야만 훨씬 더 가성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 듣고 말하기, 노출 이것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이제 우리 아이 3학년 되고 4학년 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습득력도 물론 이제 좋은 시기이지만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개영어라든가 반영어, 추상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발달의 그릇이 커지는 시기란 말이죠. 폭발적으로 어휘력이 성장하고 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비동사 개념 알려주는 것과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비동사 개념 알려주는 거 뭐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비동사 여러분 되게 관념적이지 않나요? 비동사? 그쵸? 네, 되게 어렵잖아요. 관사는 어때요? 관사, 동명사, 도정사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그죠? 예, 그 정도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는 문법과 쓰기를 강화해서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죠. 왜? 이제 중학교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시기 때 파머스 영어에서는요 요걸 다 합니다. 골고루 다 하지만 더 강화되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영어 배울 때 요 시기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학교 영어까지 배우고요. 파머스에서의 중학생 아이들은 고등 영어 하거든요. 중학교 때 졸업시켜야죠, 영어. 그쵸? 고등학교 때까지 해야 하면 안 되죠, 그죠? 중학교 때 졸업해야죠. 자, 저희 파머스 영어에서 중등 아이들 고등 영어 하거든요. 고등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량 저 6가지 중에서 뭘까요, 여러분? 바로 독해 역량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독해.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시기에는 그렇죠.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독해 영역, 정확한 해석 능력과 어휘 실력 이게 가장 중요해지는 시기가 바로 저 시기. 파닉스 단계부터 단어 아무리 열심히 외워봤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단어가 머릿속에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저런 것들을 바탕으로 쌓아오면서 보죠? 단계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가성비 있게 영어 교육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파머스 영어의 초등과정 그리고 중등과정은요. 초등에서는 실용영어, 의사소통을 목표로 달려가지만 저희가 이제 중등과정에 돌입하면 아카데믹하게 시험영어 고득점을 목표로 달려가는 이렇게 뚜렷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학교 가기 전까지요. 초등과정에서 중등 기초문법을 3회독 정도를 해줍니다. 3회독 정도. 예, 문법 탄탄하게. 자, 그리고 이 문법을 바탕으로 초등 한 3, 4학년부터 수행평가 대비 수행 마스터를 통한 중등 서술형을 완성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등 프리미엄 과정부터 우리 아이들 신텍스라는 어떤 훈련, 전략을 통해서 정확한 독해, 해석, 수능, 토플까지 기본기를 잡아주는 신텍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인 파머스 영어만의 4단계 특허받은 훈련 과정 아이들 처음에 파닉스 과정부터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읽고 쓰기부터 한다? 아니면 듣고 말하기부터 한다? 듣고 말하기부터 하듯이 모국어 습득 과정처럼 1단계 소리 훈련, 말이 되는 리딩 훈련, 2단계 문법 답하기, 말이 되는 어법 훈련, 3단계 영작 발표 훈련, 마지막 신텍스 훈련까지 명확한 단계별 전략을 가지고 이 단계별로 아이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저희 국제 언어 표준 레벨링을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커리큘럼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는 모든 영어 학원의 커리큘럼은 다 어떻다? 체계적이다. 네.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하시는 데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 체계적이지 않아요 라는 데는 없어요. 그렇죠? 다 체계적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실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닌 옆집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옆집 아이 상상해 보실게요. 혹시 옆집끼리 오신 분 아니시죠? 네, 옆집 아이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 옆집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 그래프 보시고 계세요. 옆집 아이 집중력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수업 시작할 때 반짝, 끝날 때 반짝, 옆집 아이 집중력 50분 수업 시간 동안 몇 분? 한 15분이면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 자, 옆집 아이 수업 선생님이 한참 막 열강을 할 때 옆집 아이 표정? 요런 표정. 학습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까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말했던 친구랑 게임 얘기가 훨씬 중요하지 이 영어 하고 싶겠어요, 그죠? 학습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강사 혼자서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거든요. 렉처, 강의 방식, 그쵸? 여러분들은요 지금 목적의식이 충만한 상태로 여기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제 얘기에 너무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 광선이 막 나오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시죠. 그쵸? 착각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수업 환경에서 강사 혼자서 주도하는 이런 수업만으로는 우리 아이 영어가 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파머스 영어는요 강사가 주도하는 수업이 아니라 누가? 우리 아이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서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발화하면서 참여하면서 하는 수업을 지향합니다. 우리 아이의 영어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라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결과로 증명하는 파머스 영어의 수업을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빙의, 누구로 빙의한다? 여러분의 자녀로 빙의해서 오늘 학습 성취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레벨 얼마나 되는지. 자, 오늘 제가 뉴젠스반 친구들이랑 수업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출석 먼저 부를게요. 다니엘 왔니? 민지, 하니, 혜린이. 네, 항상 바쁜 스케줄에서도 늘 100% 출석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 뉴젠스반 친구들 우리 출석 체크부터 합니다. 저희 수업 시작 전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선생님 아이 컨택 하면서 출석 불러주고요. 아이들 한 명.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한 명.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재 라인업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의 연령대와 속도에 맞는 파닉스 라인업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학년을 위한 파닉스, 고학년을 위한 파닉스. 자, 그리고 초등 저학년 과정과 문법이 시작되는 이제 한 3, 4학년 과정들, 그리고
넘어서서 이제 중학교 대비하는 인터브릿지, 인터스텔라, 중학교 대비하는 이제 아카데믹한 요런 이제 중등부, 중등 과정의 교재들 예,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토플 대비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상위 과정. 예.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영어 난이도 예, 수준은 사실 요 교재 가지고 오늘 수업을 좀 해야 난이도가 맞겠지만 맞죠? 예. 하지만 우리는 누구로 빙의했다? 자녀로 빙의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할 모델 수업은요. 조금 이제 초등학교 예, 수업으로 좀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정규 쿼리 외에도요, 저희 보시면 듣기평가, 수행마스터, 문법 별도 대비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 파닉스 하는 아이들 이렇게 무비 트레일러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CNN 뉴스 볼 수 있는 팝송, 또 테드 영상, 뭐 이런 실용 영어를 배워볼 수 있는 많은 이런 이제, 그리고 과학 크래프트 수업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 커리큘럼이요, 진짜 방대합니다. 자,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 팝송, CNN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매일매일 수업에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 어쩌다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학원 가면 이런 수업을 굉장히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어머님 저희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뭐 더빙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매일 하는 수업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희는 스키다시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메인이 중요하죠. 예, 저희 디저트가 되게 맛있어요 라는데 메인이 어떨 수 있다? 허접할 수 있다. 그쵸? 예. 저희는 메인 수업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수업해볼 교재는요. 초등학교 실버스텔라면 원장님 우리 친구들 한 3, 4학년? 맞나요? 예, 3, 4학년 친구들이 이제 문법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예. 그 전 친구들은요. 문법을 개념으로 이해시키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듣고 많이 말하게 하면서 문법을 말문법으로 이해시키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념으로 이해시키는 단계. 요 단계의 교재로 오늘 한번 모델 수업 해볼 건데 괜찮으실까요? 난이도 좀 높일까요? 높였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네, 이 교재로 예, 초등학교 한 3, 4, 5학년 정도도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이 교재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마다 좀 다릅니다. 자, 이 교재 가지고 자, 저희 교재는요 중학교 문법과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처음 배우는 문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동사예요, 비동사.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비동사를 이 교재부터 이제 시작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교재에 이 비동사가 다 연계돼서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스토리북으로 스토리북 수업 해볼 건데 여러분, 자, 가장 먼저는 오늘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얘들아, 잘 듣고 주인공 이름이 뭔지 맞춰보자. Sally does not have anyone to play with at home. She does not have brothers or sisters. She likes to play with dolls and stuffed animals when she is alone. 여러분 너무 클리어하게 잘 들리시죠? 예. 자, 주인공 이름이 뭐지, 얘들아? 셀리. 그거 들렸어요, 얘들아? 너희도 너무 잘 듣는다.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폭풍 칭찬. 아이들. 이 수업을 좀 해보려는 의욕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부터 해주고 아이들이 좀 쉽게 할 만한 질문 내면서 그러면 아이들 좀 집중해서 듣거든요. 셀리 맞췄네. 스티커. 자, 근데 셀리가 뭐 하는 것 같아? 어떤 상황인 것 같아? 그럼 이제 애들이 들은 거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네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우리 한번 볼까? 확인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어떤 이제 학습 동기를 좀 이렇게 이제 부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지금 다 아는 아이들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시죠. 네, 그래서 아이들 이제 단어부터 짚어줍니다. 얘들아 큰 소리로 따라해보자. 따라해주세요, 여러분. Doll. 큰 소리로 guess what? 얘들아 뭘까? Prepare. 네, 이미지를 보면서 내가 먼저 생각해보는 거예요. Question. 뭘까? 안경일까? 뭘까? Yard. Yard. 언어의 감을 깨우면서 소리만 듣고 Believe. 예, 이미지를 보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는 사고를 여는 과정이 1단계, 2단계. Alone. 혼자. 이제 뜻을 알려주죠, 여러분. 이 Doll. 인형. 이거 나 맞췄네. 그쵸? Prepare. 준비하다. 큰 소리로 내가 아까 생각했던 것과 비교해 가면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Yard. 마당, 뜻. 이렇게 큰 소리로 2단계 따라하기. Believe. 믿다. 큰 소리로 따라하죠. 자, 그럼 3단계 가면 3단계. Alone. 그죠? 따라하는데 뭐가 사라졌죠? Doll. 한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죠? 한글이 없어졌어요. doll, 인형. Prepare. 한글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꺼내보는 훈련이에요. 그렇죠? 질문, 아이들이 꺼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Yard, 마당, 뜻.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한글 뜻을 believe, 꺼내보면서 내가 뭘 알고 지금 뭘 모르는지 메타인지. 4단계. What's this? Alone, 그렇죠. 이번에는 뭘 꺼내보는 거예요? 4단계는
영어를 꺼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단계 얘들아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먼저 2단계 인풋, 3단계 한글 인출, 4단계 영어 인출까지. 이게 저희의 단어 어떤 습득하는 4단계 훈련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이들 집에서 단어 외울 때 이렇게 외우나요? 많은 영어 학원에 오자마자 단어 시험 보고 자 단어는 어디서 외워오죠? 보통 집에서 외워오고 시험 못 보면 제시 그쵸? 예, 막 학원 차도 못하고 막 너무 불합리한 저희 아이 예전에 막 그랬던 기억이 부르르 갑자기 나가지고 그쵸? 단어를 사실 이렇게 외우는 아이들이 없죠. 그냥 PRE, PARE 뭐 이렇게 외우면서 그쵸? 금방 까먹어버려. 자 저희는요 이렇게 몇 번? 예, 여러 차례 반복시킵니다. 자 텐션 빠르게 다시 한번 몰라도 괜찮아. 반복하자. 시작. Alone. 혼자. 아까보다 빨라졌어. 더 인형 좀 더 텐션 빠르게 한 번 더 2, 3, 4, 2, 3, 4, 2, 3, 4 여러 차례 텐션 빠르게 퀘스천 질문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러 차례 반복시키면 오늘의 타겟 단어 정도는 아이들이 어때요? 뭐가 좋은 아이들? 습득력이 좋기 때문에요. 충분히 아이들이 수업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초등 저학년은 저희가 수업 안에서 이렇게 단어 해결하고요.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단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외워야겠죠. 하지만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어떤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주는 거죠. 단어를 많이 읽고 보면서 이렇게 소리 내면서 말로 외우는. 예.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다 단어를 알게 되면 시켜봐요. 한 명씩. 자, 누가 한 거죠 지금? Doll. 하은이가 너 인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석한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니 예린 그쵸? 혜린이 잘했네. 목소리 크다. 오늘 발음 좋았네. 민지 좋았어. 그래서 한 명도 시켜보고요. 자 2명씩도 시켜보고 3명씩도 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누가 단어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업 안에서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단어 학습을 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뭐 포인트도 줬다 뺐었다 하면서 요렇게 아이들과 아이들이요 이 6개의 단어를 이제 인지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어를 인지해가는 과정이 너무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었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쵸? 뭔가 선생님이랑 주거니 받거니 뭔가 했던 것 같은데 단어가 머릿속에. 예. 자 이렇게 단어에 대한 구멍이 없도록 메꿔준 상태로 문장학습에 들어갑니다. 자 문장학습 1단계 듣기. Sally does not have brothers 이걸 or 쉐도링 sisters. 해볼까 하면 같이 한번 이제 Sally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죠? 네. 아이들은요 요 한 문장 들으면 한 문장 끝까지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어 하나 정도 기억나죠, 그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랑 들어보고 쉐도잉하는 과정이 She 1단계예요. plays alone with her dolls at home. 이렇게 따라하는 과정. 그러면서 이것도 내가 먼저 생각해보는 거죠. 네, 아까 단어 Mom 배웠으니까. prepares Mom breakfast. prepares breakfast. 내가 먼저 생각해보는 거예요. 뜻을 먼저 내가 생각해보고 인풋을 주면 훨씬 Sally 더 does 인풋이 not have 훨씬 더 brothers or 아이들한테 sisters. 수용이 잘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Sally does not have brothers or sisters. 셀리는 형제나 자매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글 발화까지 시켜요. 뭐 한글 애들 그냥 봐도 알 것 같은데 한글 발화를 굳이 한글 발화를 시키는 이유?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구구단 어떻게 외우셨어요? 책받침 뚫어져라 1시간 보면 구구단 저절로 외워지나요? 아니죠.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발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글, 영어 그래야 나중에 스위치가 잘 돼요. 그래야 한글만 보고도 영어가 바로바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다 듣고 She 따라가는 plays 거죠. alone with her dolls at home. She plays alone with her dolls at home. 그녀는 집에서 혼자 인형을 가지고 놉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한 문장 한 Mom 문장. prepares 자, 이거 breakfast. 잘 못하면 다시 한번. Mom prepares 다시 breakfast. 한번 따라해볼까? Mom prepares breakfast. 이렇게 노출과 사용 빈도를 많이 해주는 거죠. 이 어려운 문장은 좀 더 익숙해지도록. 예.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장을 아이들이 이렇게 2단계 따라하기, 3단계 한글 없이 Sally does 따라하기. not have brothers 다시 or 해볼까요? sisters. 시작. Sally does not have brothers or sisters. 셀리는 없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자, 이렇게 아이들과 해석 한번 해보면서 여러 차례 속도 빠르게 반복하고 나서 4단계 오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시작. Sally does not have 먼저 오늘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반. 네, 굉장히 탑반인가요? 탑반? 탑반입니다. 자, 보통 그럼 두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시작. 역시 두 번째 문장. 얘들아 괜찮아. 선생님이 힌트 보여줄게. 다시 한번 해보자. 힌트 잘 봐. 자, 한번 해볼까 얘들아? 네, 힌트 못 봤니 얘들아? 자, 눈이 침침하지? 한 번 더. 이렇게. She plays alone. 아이들의 어떤 학습 동기를 계속 좀 이끌어가면서 계속 엉덩이 힘 약한
아이들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선생님이 집중력 그리고 몰입하게 하면서 모든 문장을 영어로 한글로 뱉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명 한 명 또 시켜보고 누가 잘 못하는지 해석이 안 되는지 개별로 이렇게 케어해주고 오늘 분위기 좀 바꿔볼까? 이렇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하고 문장까지요. 타겟 단어, 타겟 문장 많이 들어보고 많이 사용해보는 과정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요까지 수업을 하면 3분, 5분은 8분에서 한 18분 정도가 흐릅니다. 저희는 수업이 분단위로 설계되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밀도 있게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요런 프로세스로 플로우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타겟 단어, 타겟 문장에 대한 이제 사용과 노출 했으면 What's this? 하고 이제 뭐죠 여러분? 아이도 이제 다 알겠죠? 큰 소리로.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면 장난감은 영어로 뭘까?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확장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강의를 해주시면서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이렇게 단어와 문장을 복습합니다. 네. 자, what's this? 그 다음에 believe. 그래서 뭐 I believe, you believe, she believe. 이렇게 아이들 문장이랑 이제 문장 넣어가지고 그쵸? 이렇게 alone. 그럼 다 같이는 무슨 뜻이 있을까 여러분? 뭐 together 이렇게 알려주면서요. 오늘 배운 단어를 확장하고 응용해 나가는 훈련 그리고 발음도 좀 짚어주고요. 정확하게.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운 문장. 사실 오늘은요. 셀리의 어떤 이야기를 배워보고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내가 스토리텔링 하는 게 수업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락으로 파악해보는 거죠. Who is she? 얘들아 she가 누구지? what is her name? 하면은 뭐 이제 Sally 하면은 Sally plays alone. Why is she alone? 하면은 아이들이 뭐 does not have brothers or sisters 그죠? 얘기하면서 뭐지 얘들아? prepares with가 붙었는지 이제 문법을 시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독해하고 맥락으로 이해하고 표현해보고 Can I get a baby doll for Christmas? 엄마 크리스마스 때 인형 갖고 싶은데 엄마의 대답은 싸늘한 시끄러워 밥 먹어. 네. Stop asking questions. Mom doesn't believe that. 자,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복습해 가면서 요까지 하고 나면 또 뭐가 뜨죠 여러분? 또 무슨 게임이 떠요. 게임이. 자 여러분 게임. 자 집에서 하는 게임이랑 좀 다르죠? 어머님 하나 선택해 주시겠어요? 번호? 7번. 라스트 플레이스로 가라네요. 이게 좀 마이너스 지금. 네. 마이너스 됐어요. 자, 그 뒤에 계신 어머님 몇 번 선택해 보실까요? 네, 3번. Where is this place? 하면 아이들이 yard 하고 정답 말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이게 사실 리딩 컴프레hen션 문제예요. 오늘 배운 거 가지고 퀴즈 몇 개 풀어보는 거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학원은 이 리딩 컴프레hen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문제로 풀자. 다음 중 주인공의 신경은 근데 저희 이렇게 멀티미디어적으로 다 아이들 이거 아이들 얘들아 누가 해볼래 그러면요 애들 북한 애들 같아요. 저희 파머스 영어 수업하는 교실 들어가 보면 왜냐면 아이들이 이거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 자신감 있게 손드는 거죠. 저요 그러면 이제 서바이벌 가위가위보 합니다. rock, scissors, paper, shoot 해가지고 이제 서바이벌 생존한 애가 이제 딱 해가지고 맞히면 포인트 스티커. 예, 요런 방식. 예, 이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저희 파머스 영어가 원장님들한테 급속도로 입소문이 많이 났어요. 왜? 예, 즉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과 전혀 질적인 차이가 없어서. 예, 집에서도 이렇게 수업 같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게임까지 마치고 나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25분 정도가 흐르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25분.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실 앞에 비치된 무선 키보드가 있거든요. 무선 키보드를 가져갑니다. 아이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무선 키보드를 가져간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키보드로 각자 로그인을 하거든요. 각자 로그인. 제가 만약에 혜인이의 번호는 뭐예요? 0010. 아이들이요 무선 키보드에서 0010 누르고 이렇게 엔터 누르잖아요. 그럼 혜인이가 자기 키보드에서 로그인을 직접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민지도 그렇게 로그인.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각자 자기 키보드에서 로그인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 키보드 버튼을 눌러주면 그때부터 배틀이 시작됩니다. Alone 1번. 자, 혜인님 맞췄어요. 이해되세요? 아이들 각자. doll, 몇 번? 3번. 오, 혜인이 2개 연속 맞췄어요? prepare, 자, 파리스 끝난 아이들은요, 음과 프랙티스 많이 되겠죠? question, 프랙티스, 그죠? 퀘스천 들어보고 소리 들으면서 이 스킬이 체크하는 거. 자, 이렇게 가볍게 손가락을 좀 풀어주는 1단계 듣기 훈련. 자, 2단계는 본격적인 키보드 배틀.
자, 단어 혜인이한테 제시된 아이들마다 각자 다른 단어가 제시되죠. 혜인이 believe 제시됐네요. believe 뭐라고 했죠? 믿다. 자, 믿치고 엔터. 자, 프리페어 준비하다 준치고 엔터. 한 글자 정답. yard, 마담들 맞히고 엔터. 이렇게 돌 인치고 엔터. 아이들마다 각자 자신의 플레이를 하면서 오늘 타겟 단어를 또 한 번 프랙티스. 뜻을 복습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마다 저기 보시면 막 랭킹이 막 이렇게 뒤치락 되면서 아이들 굉장히 즐겁게 키보드 배틀 합니다. 3단계에는 스펠링 체크. 혜인이 인형 더. 아이들이 틀린 문제는요, 틀린 문제가 더 자주 랜덤하게 제시가 되면서 틀린 문제도 당연히 아이들 스스로 커렉션,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저기 상단 보시면 복습하기 이 버튼을 눌러주면요, 직전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이 또 쏟아져 나와서요, 같이 누적해서 복습하면서 갈 수 있는 정말 단어를 촘촘하게 어휘가 일주일에 저희 200개 단어 외워요. 네, 저 그런 학원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 200개 외우면 뭐예요? 다 까먹어버리는데, 그쵸? 네, 하나씩 휘발되지 않고 쌓이고 누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단어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까지 이렇게 해서 키보드 배틀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한 수업 시간에 30분 정도 흐르거든요. 35분 정도? 예, 요 정도 흐르는데, 자, 요 정도 흐르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요, 요까지 수업하는데 책을 펴지 않고 합니다. 무슨 책도 안 펴고. 예. 그쵸? 대부분의 학원들이요, 강사들이요, 예, 딱 수업 오자마자 뭐부터 해요? 대부분 오픈 유얼 북스 이거부터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안경 쓰신 어머니, 네, 저랑 눈 마주치신 분, 이제 혹시 어머니 아랍어 할 줄 아세요? 아랍어. 아랍어 못하시죠? 네, 제가 이거 애매한 걸로 했더니 독일어 할 줄 아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랍어로 바꿨습니다. 아랍어 못하시죠? 자, 어머님한테 제가 아랍어로 된 한 7, 8살 그 현지 아이들이 보는 책 있잖아요. 굉장히 쉬운 책이겠죠? 7, 8살. 7, 8살이 보는 책을 어머님 눈앞에 쫙 펼쳐드려요. 그럼 어머니 어떤 느낌 받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 전혀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네.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오자마자 받는 느낌이 어떤 느낌?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들이 이거 막 되게 철저하게 막 예습해오나요? 딱 보면 막 아는 느낌인가요? 근데 막 잘 모르겠는데 일단 책부터 필요하는데 책 보면 전혀 모르겠고 흥미 없고 관심 없고 노잼이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근데 여기까지 수업을 딱 한 다음에 얘들아 한번 책 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달라요. 예,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얘들아 책 펴봐 라고 하고 나서 저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오늘 학습했잖아요,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볼게요. Story. 2배속으로 들어보자, 얘들아. 2배속. Sally's doll. Sally does not have brothers or sisters. She plays alone with her dolls at home. Mom prepares breakfast. Can I get a baby doll for Christmas? Asks Sally. Sally, you have a lot of baby dolls.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2배속으로 들었는데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들리시죠? 아까 처음 들으셨던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죠? 바로 이게 저희가 아이들한테 학습 의욕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는 25분 전에 너와 지금의 네가 달라. 충분히 이게 프랙티스가 되기 때문에 너도 선생님이랑 하기만 하면 무조건 영어 잘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런 느낌을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여기서 책비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아이들 어때요? 리딩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 북한 애들처럼 같이 할 수 있어요. 셀리 너처럼 큰 소리로 해석해볼까? 누구 해볼까 하면 파손 들고. 그러니까 이런 학습 분위기가 저희 파머스 영어의 수업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주인공? 아이들이 주인공. 아이들이 주인공.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단어 이제 음원 들려주면서 여기다 써보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 이제 쉽죠. 이 책의 내용들이, 이게 쉬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게 티칭의 목적 아닐까요? 그죠? 아이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문제 어렵나요, 여러분? What is the main idea of story? Sally plays alone with her. 너무너무 쉽죠, 그쵸? 너무 쉽죠. 자, she plays alone. 문제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한 50분 수업이 이제 지나가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파머스 영어의 교육 철학 3가지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기억나세요? 뭐였죠? 한 분 정도는 대답해 주시는데 파머스 영어 교육 철학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제 3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안 나오네요. 이거 띵. 집중하고 엄청 집중해 주셨는데, 네. 영어는 학습 과목이기 이전에 언어이기 때문에 뭐가 되어야 된다? 말하기, 스피킹 중심의 영어 교육.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학습 동기가 없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enjoy였어요. 즐거운 영어 교육으로. 마지막 3번째 뭐였죠, 여러분? 아웃풋이죠. 결과물. 오늘 학습의 결과물이 뭘까요? 오늘 뭔가 학습이 굉장히 진지하게 밀도 있게 진행된 것 같은데 학습의 결과물이 있어야겠죠? 오늘 학습의 결과물은 바로
셀리의 이 오늘 이야기가 Sally sees 아이들에게 baby 결과물이에요. monkey in the yard. 그죠? 셀리 1단계. 네. 셀리는 형제나 자매가 없고 그죠? 집에서 혼자 노는데 Before breakfast, 이거를 Sally 1단계, asks 2단계, Mom, 3단계, 4단계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거를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기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충분히 잘하면 이제 마무리. 얘들아 진짜 이제 그만할게. 이제 프랙티스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지 얘들아? 그림으로 한번 우리 해볼까? 그리고 문장으로 한번 우리 오늘의 스토리를 요약해볼까? 그림과 매칭해보고 준비됐니? 레디 하면은 아이가 각자 자신의 언어로 여기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뭐 Sally plays at home, 뭐 with a does at home.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she's Sally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예, 아이들이 자기의 언어로 이 그림을 보면서 스피킹을 하는 거죠. 예, 처음부터 잘하나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나요?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영어 자신감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오늘 학습의 결과물로 근데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잘합니다. 이 정도 수업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네 문장으로 오늘의 스토리를 요약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40개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아이들이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합니다. 이게 학습의 결과물인 거죠. 요렇게. 요까지 보통 학원에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송정 캠퍼스에서는요. 아이들의 영어가 책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들의 스피킹이 책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스피킹이 책 밖으로 나와야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훈련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은요, 파닉스 끝나고 바로 이제 리딩, 스토리북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말하기 펄시시 훈련하거든요. 이렇게 본문의 평서문을 부정문, 의문문, 그리고 긍정과 부정으로 말해보는 훈련인데요. 아이들 파닉스 끝나고 어떤 훈련 하냐면 it is a book 이라는 그 문장을 책 속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장하고 응용하는 훈련을 해요. 영어는 위치어라서 비동사랑 주어를 자리를 바꾸면 물어보는 말이 된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is it a book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 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된대.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 그런 훈련을 한지 얘네는 이 교재는 한 2년 정도 훈련한 친구들이에요. 2년 정도. 맞나요? 그쵸? 예, 2년 정도? 2년 정도 그렇게 훈련한 친구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제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Mom prepares breakfast. 이게 이제 오늘의 문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의문문으로 바꿔볼까요? 얘들아, 우리 두더지 배웠지?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될까? 넣어서 이름 뭐죠? 예, 질문 한번 만들어볼까? 시작! Does mom prepare?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겠죠? 자, 그럼 이제 when 넣어서 한번 만들어볼까? 시작! When does mom prepare breakfast? 그 다음에 where does mom? 그 다음 how does mom? Why does mom? 이 말을요 계속해서 응용해보는 거죠. 예, 아이들이요 2년 전부터 벌써 이런 연습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떨까요? 예, 저희 파머스 영어 보내시고 한두 달 지나서 저희 이제 초등과정 들어가서 아이들 훈련시켜 보시면 이것은 책이에요. 엄마가 한글로 물어보면 아이들 튀어나옵니다. Is it a book? 네, 그것은 책이에요. Yes, it is a book.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니요, 이건 책이 아니다. 이거 책이 아니야? 요렇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요렇게 영어 스피킹을 확장해 가는 훈련, 프로시시 훈련까지 저희가 이렇게 촘촘하게 아이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하루 수업이에요, 여러분. 하루 수업. 어떠세요? 네. 이런 게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하루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를 보면 열을 아니까 여러분, 그쵸? 예, 지금부터는 이제 좀 빠르게 이제 위의 과정, 아래 과정들 이제 주요 과정들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저런 이제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이제 회화 패턴을 말해보는 훈련도 합니다. 질문이죠? I want a pancake. 질문과 대답이요. 많이 What 쓰이는 do you want 훈련들. for breakfast? 아침 뭐 먹고 싶니? 뭐 먹고 싶어? I want an apple. 이미지를 보면서 대답이 What do you 달라지죠. want for 그죠? breakfast? 자, 이게 이제 묻고 답하기 훈련인데요. 이런 훈련을 이제 1, 2, 3, 4단계 쭉 아이들이 하겠죠. 예, 충분히 프랙티스가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What do you want for breakfast? 대답해볼까 얘들아? I want a pancake.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이들이. 질문에 즉각적으로. What do you want for breakfast? 생각하지 않고 I want an apple. 그렇죠? 대답하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for breakfast? I want an egg. What do you want for breakfast? I want bacon. What do you 이제 want for breakfast? 이렇게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훈련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아이들이 묻고 답하는 대답. 예, 대답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관사. 그렇죠. 이 교재는 문법과 연계되어 있다. 중학교 기초 문법과 연계되어 있는데
비동사를 알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영어에 나오는 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인 거, 복수인 거, 단수인 거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관사가 연계된 문장들을 많이 프랙티스 시킵니다. 이 컨버세이션 대화문에서도 계속 뭐가 나와요? 관사와 연계된 문장들이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지만 지금 이거는 문법 시간이다? 아니에요. 문법 시간이 아니라 컨버세이션 스피킹 시간인데 스피킹 시간에 말문법으로 먼저 그 문법을 접해보는 거예요. I want a pancake, I want an apple. 개념 물어보면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지금은 문법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시간 보실까요? What do you see? 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대답하는데 I see elephants, rabbits, foxes, mice. 뭐가 나오죠, 여러분? 복수형이 보이네요. 복수형. 복수형만 보이나요? 아니에요. 앞에 뭐죠? 관사가 다시 누적되고 복습되면서 또 복수형을 건드려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누적, 반복, 복습.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요, 주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2시간 정도의 문법이 연계된 컨버세이션 수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들아 지난 시간에 I wanna pancake, I wanna apple 니네 궁금했지? 선생님이 왜 그런지 이유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